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노사 합의서 제출 시한이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 인수설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가던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이 새 국면을 맞는 등 암초를 만났습니다. 5.18 희생자와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말썽을 빚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침몰 원인 실증 실험에 유가족이 함께 진실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시나리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 사태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먼저 매각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9,550억 원.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더블스타가 매각가를 8천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하자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 금액은 7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협상 때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대신 더블스타는 고용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채권단의 동의 없이는 5년 동안 구조조정을 않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 사태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금호타이어를 싸게 팔더라도 일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채권단이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광희사업청이 금호타이어에서 군용기 타이어 공정만 따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점도 매각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더블스타로서도 희망퇴직과 임금 삭감 등의 자구안이 통과된 뒤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은 외자 유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더블스타 매각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자 유치와는 별개로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더블스타 인수설로 인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가던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노조는 고용보장이 불투명한 해외 자본의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혀 채권단이 요구한 26일까지는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노조에 제시한 감축 비용은 총 958억 원 규모입니다. 이만큼은 아니지만 노사는 상여금 반납과 무급 휴직 등을 통한 비용 절감에 일정 부분 합의하며 막판 조율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분응선을 넘는 듯한 노사 협상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해외 자본 인수는 기술과 특허만 유출되고 고용 안정이 위협받게 된다며 노조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나 GM 군산 공장을 예로 들며 먹튀 논란이 광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외 자본은 언제나 그 자본 철수를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고용이 보장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채권단은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노사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제 채권단이 주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해외 자본에 넘기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재반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노사가 마감 시한을 맞추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택배에 빗대 모독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말썽을 빚은 일간 패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제기자는 해당 사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국격을 무너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폐쇄 검토를 청원했습니다. 청와대가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길 경우 공식 답변을 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실증 실험에는 유가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죽어간 침몰 상황이 수백 번씩 재현되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사무치는 고통 속에서도 부모들은 진실 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전합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당시의 운항 상황을 재구성하는 시뮬레이션. 진상규명의 실마리라도 나올까 꼼꼼히 지켜보던 아빠는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가상화면이라지만 18살 아이들을 덮쳤을 바닷물을 바라보는 건 4년 가까이 상처에 단련된 아빠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잠깐 후회를 했었어요. 괜히 왔다 하고. 생각은 하고 각오는 하고 왔는데 이 정도로 아플 줄은, 힘들 줄은. 세월호를 30분의 1로 축소한 모형 배가 침수되는 실험 속에도 아빠에게는 발버둥치던 아이들이 보입니다. 심각한 트라우마에도 상담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험 하나하나 기록과 분석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이들이 남긴 숙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해심원에서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갖고 그걸 썼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걸 했었으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됐었지 않나. 아이들을 삼킨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 낯선 땅 네덜란드까지 8,700km를 날아온 세월호 아빠들. 실험이 없는 이번 주말 지친 몸이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교민들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독일행 기차에 오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9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작업 중 기계에 끼어 팔이 절단된 47살 조모 씨 가족과 최초 신고자를 상대로 회사 측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조 씨는 15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위조한 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전통시장에서 1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당 출신이었던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탈당했습니다. 김 청장은 무소속으로 남을지 아니면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할지 이달 말까지 고민한 다음 3월 초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이 탈당한 지난 19일 동구의회 홍기월 조기춘 의원도 함께 국민의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도당은 2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고 검증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로타바이러스 장염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달 6.3%를 보이던 로타바이러스 검출률이 이번 달 첫째 주에는 18.4%에 이어 최근에는 5배인 29.8%까지 치솟았습니다. 연구원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구토와 설사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에 보낸 외교 사절이 탔던 조선통신사선이 200여 년 만에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길이 34.5m, 높이 3m 규모의 조선통신사선을 수령 100년생 금강송 900여 그루를 사용해 건조하고 있으며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통신사선은 오는 10월까지 건조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이 건조되면 승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과 일본의 조선통신사 축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광주여대에도 만들어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대학 인자리 센터 공모에 광주여대가 선정됐습니다.